안녕하세요. 영국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존초입니다. 오늘은 서펜타인 갤러리 두 곳을 방문해서 두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두 갤러리는 하이드파크 옆에 위치한 켄싱턴 가든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공원에서 걸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국에서 살면 나쁘지 않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적당히 정돈된 공원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두 서펜타인 갤러리 중 저희는 서펜타인 사우스 갤러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버버라 크루거의 Thinking of You, I Mean Me, I Mean You 전시를 무료로 감상했고요. 런던 같은 물가 미친 도시에서 네임드 작가의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개쩌는 것 같습니다. 버버라 크루거는 45년도에 태어나신 할머니가 되신 작가이십니다. 주로 권력이나 여성인권, 소비주의 등의 주제를 다룬 작가시고요. 지금은 현대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전시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술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엄청 전문가는 아니고 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냥 딱 아는 만큼만 알고 모르는 건 몰라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장을 처음 들어서자마자 스케이트 패션 회사 슈프림의 로고가 떠올랐는데요. 실제로 이 슈프림이라는 회사 이분의 디자인을 패러디한 게 맞더군요. 당시 슈프림 초창기 스케이트 씬에서는 기성 작품을 패러디하는 것이 좀 멋있는 걸로 여겨졌고 이분께서도 폰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말하셨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예술가의 자유를 압축할 수 있다 생각하신 꽤나 너그러우셨던 분 같습니다. 반면에 슈프림은 어떤 한 디자이너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의류를 만들었을 땐 그리 너그럽지 않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건 좀 웃기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엮인 문제기도 하고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버버라 크루거 이분은 꽤나 상업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슈프림은 옷 파는 회사고 당연히 소비를 부추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슈프림 비판하는 행위에서도 하셨다고 합니다. 짧고 강한 문장들과 흰색과 빨간색 두 색깔과 함께 적힌 강한 폰트들, 그 텍스트로 전하는 작가의 메시지, 이런 걸 보고 나니 그녀가 확실히 디자이너 출신 예술가란 걸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11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셨더군요. 전시를 통해서 그녀만의 시각적 언어를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녀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5년도에 태어나시고 아직도 자신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제가 매우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맞춰 나온 작품들을 보면 그 연세에도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서펜타인 브리지를 건너 서펜타인 노스로 갔습니다. 레픽 하나돌의 Acres of the Earth Living Archive 전시를 보았는데요. 레픽 하나돌은 AI 미디어 아트로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이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고요. AI로 상상해낸 지구, AI가 재창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몰입형 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언어 모델인 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인 미드저니 같은 AI가 등장한 이후로 AI는 저희의 현재와 미래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대성을 지닌 작가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AI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빠져들어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7월 텍스트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인 미드저니가 공개되었다. 순식간에 높은 퀄리티의 일러스트를 뽑아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처음에는 조잡하기도 했던 AI의 그림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누군가가 몇 시간을 공들여 그려야 했던 그림들은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림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접었다. AI는 학습된 데이터 없이는 무언가를 생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배우고 그렇게 다들 창작하는 것. 하지만 인간과 AI는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품들과 그의 결실들을 그저 데이터로 재료로 소비하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 위반이다. 그래도 이런 극도로 실용적인 기술을 기업들이 포기할 리는 없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강한 법적 규제가 생긴다 할지언정 수많은 데이터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아직까지는 인간의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 AI와 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땐 1차 산업혁명과 증기기관이 산업을 왕성히 성장시키고 비약적인 생산력으로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산업혁명 초창기엔 수많은 사람들을 도시에서 더 가혹한 환경으로 내몰고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킨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때에도 과잉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더 많은 부를 거머쥐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 자리를 잃어가며 승리를 거머쥔 자들과의 격차는 훨씬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과의 결속들은 더 희미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상상을 해본다. 삶은 풍요로워지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빈곤해질 것이라 예상난다. 내가 레피카나돌의 전시가 아름다웠다 느낀 이유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 있다. 다른 이의 것들을 가져온 것이 아닌 전 지구의 16가지 삼림을 탐구하고 자연의 결실을 직접 라이다나 포토그라메트리 같은 기술을 통해 채집해 모은 것이다. 결국에 AI라는 기술 앞에서 인간은 데이터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것을 넣어야 하냐는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을 듣는 것 같아 좋았다. 나는 대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기술의 발전하면 떠오르는 메트로폴리스가 아닌 역설적이게도 자연을 그린 것을 아름답다 생각했다.